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 의회가 지방의회에 꽂힌 행정사무감사와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의 잡음 속에서도 이 집행부에 2천여 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실망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 어땠는지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막바지에 접어들었긴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바쁜 일정인데도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두 분이 행감의 또 스타라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난 2일 시작해서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는 이 잘못된 규정 자료를 배포해 울산시 의회 파행 사태를 키운 의회 사무처가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김 의원님, 네. 어떤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시의장 선거 때 의회 사무처가 잘못된 규정을 담긴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후반기 시의장 거리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누구보다 다 아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이제 파행을 키웠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발단은 이제 의장 선출 투표에서 2개의 날인이 찍힌 기표용지가 나왔고 의회 사무처가 관련 항목의 선거 규정이 첨부되지 않은 자료를 시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제 혼란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의회 사무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크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전 의장이죠. 전반기 의장이 이제 개표 결과 차고 시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이걸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좀 잘잘못을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시 차원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책성 인사 일환으로 이제 의회 사무처장이 교체가 됐는데 이런 뭐 인사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인사가 이게 사무처장이 교체된 게 이제 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회 사무처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의원들의 지적대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과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4개월 동안 참 시끄러웠고 우리 시민분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11월 18일 월요일이죠. 울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표결을 거쳐서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로 이성용 시의원을 확정했는데 김기환 의원이 전반기 의장이죠. 의원총회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주자로 나서면서 다시 한번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손 의원님께서는 어떤 결과 좀 예측하시는지, 어떤 변수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울산시의 후반기 의장 선거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성용 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불복하고 또 김기환 의원이 등록해서 지금 이제 양자로 이렇게 이제 후보 등록이 되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표가 당론에 따라가면 사실 무조건 이성용 우리 의원이 되는 거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반반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합니다. 그 국민의힘 의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총 과정에서 서로의 득표수가 10대 9 한 표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시원들이 이렇게 반반 나눠졌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반 서로 양분돼서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의장 선거에서도 사실 그 선거 결과가 12대 11 동수가 나와가지고 그랬죠. 그때 그 다선으로 해가지고 이성용 이제 의원이 의장이 됐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에 이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에 반한 표에 이탈이 있다는 건데 사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국민의힘 이제 뭐 어떤 이제 징계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이탈표들이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도 사실 무기명 투표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10대 9의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청에서 지금 무소속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에서 이 세 분의 표가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국민의힘 그 양분대 의원대 사이에서 얼마만큼 또 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가 또 이렇게 어떤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사실 두 명밖에 없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일 날 당일 아침에 두 명이지만 요청을 할까 합니다. 요청을 해서 예. 좀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떤 이게 어떤 투표를 해야 좀 괜찮을지 전략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두 분인데 민주당 두 표. 네. 아주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스티브 오토네요. 그러니까요. 4개월여 만에 다시 치러지는 후반기 의장 선거인데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뭐 결과에 상관없이 또 어떤 후폭풍이 올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회가 현명하게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두 분이 두드러진 활약을 또 많이 하셨어요. 언론 보도도 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하셨을 텐데 딱 한두 가지씩만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상기 해볼 만한 문제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은 의원님.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지역 현안인 이제 삼평 폐기물 매립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좀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남구의 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장생포 앞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제보는 제가 작년 2023년도 3월 달에 사실 울산시에 제보를 했고 저는 이것들이 다 조치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이 사실 그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하고 울산시 낙동강 유역청이죠. 엄밀히 말하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사이에도 그럼 계속 유출되고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3년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현장을 분명히 제가 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 아마 유비 씨도 동행 취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낙동강 유역청이나 울산시에서 시설 개선 명령을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 뭐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이처럼 이제 민간 매립장의 환경 오염 그다음에 행정 당국의 관리 허점이 이제 드러난 상태에서 지금 민간 업체 3곳이 추가로 매립장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좀 많이 된 곳이 아마 삼평 폐기물 매립장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게 2018년도에 들어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산단에 있는 공장장 입주 협의회에서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몇 차례 개진을 했고 그래서 3가지 안이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증설하는 거와 두 번째는 이제 공공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과 세 번째가 이제 산업단지 외에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허용하는 그 3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 매립장을 증설하는 게 가장 먼저 검토가 됐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두 번째로 검토가 돼야 되고 마지막이 사실은 국가 산단 외에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허용하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게 사실은 그 세 번째인 산단 외에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적합 허가 난 거 2019년도에 3곳이 순서대로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적합 허가가 나게 되면 일단 이제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되거든요. 이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중간에 임의대로 중단을 했다가는 사실 그 민간 업체의 소송이 걸려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거 국가 산단 외에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를 내준 사실 이런 행정이 너무 좀 섣부르게 좀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찌됐든 이런 침출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매립장도 사실은 가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알겠더라. 20년, 30년 뒤에는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제고되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지적이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은 어떤 걸 좀 네, 저는 이번 행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뒀던 게 울산공업축제 예산 가다 사용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울산시는 이제 울산공업축제 예산을 28억이라고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아마 28억이라고 알고 있을 28억.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 그 예산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카퍼레이드 행사랑 축제 운영 예산이 한 28억 정도 든 거고요. 예. 그 폐막식에 했던 불꽃축제 그리고 또 연계 행사 등을 합치면 올해 공업축제 기간에 그 함께 진행된 행사들의 그 예산의 합이 73억을 넘어갑니다. 2배 이상인데. 네. 예. 그리고 또 울산 공업축제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태화강 남구둔치에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들어간 24억이라는 공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울산 공업축제에 한 1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울산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100억 가까운 돈이 울산 공업축제 이 나흘 동안 예. 쏟아부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구군에서는 사실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급한 이런 민원들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뭐 다반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나흘간 쓰고 없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사실 뭐 구군의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용도로 쓰였다면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울산 공업축제 추산 또 한 100만 명이 관람객이 왔다 그래요. 근데 실제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우리 관과 연관이 없는 예. 이제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제 주변에 한 10명 중에 한두 명도 사실 공업축제를 아, 손 의원님 주변에는 네, 보지 못했다고 해요. 예. 예. 사실 저도 사실 작년에도 사실 공업축제를 보지 못했었고 이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가는 사람들만 매번 가는 그런 우리끼리 자아자찬하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축제치고 저는 울산 시민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는 축제는 아니었다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속성을 가진 축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얼마 전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했는데 그게 1억 들여서 하루에 한 10만 명의 MZ 세대들이 네. 왔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보면 울산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네, 맞습니다. 예, 신선한 축제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상임위별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종은 의원께서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데 상임위 차원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제가 제안을 했던 예. 것들을 좀 먼저 가장 말씀드려야 되겠던. 뜨거웠겠죠. 예. 그 불법 체류 외국인 장기 아하. 입원 처리 대책 관련돼서 제가 예. 이 부분을 민원을 받고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지역 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좀 됐었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혼수 상태의 무연고 중국인이에요. 5년간 한 민간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는데 이거 미납 의료비만 5, 7천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병원 경영에도 굉장히 중대한 손해를 좀 입히고 있는 상태고 울산 시민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좀 제도권 안에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경남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 사례가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런 사례들을 좀 제가 취합을 해달라. 그러면 이걸 국가 차원에서 조금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광과의 소관 업무였는데 스마트 관광 사업이었어요. 왓스 울산 앱이죠. 예, 앱이죠. 80억 들여서 사실 국비 40억, 예, 4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제 스마트 관광 앱인데 사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동작하거나 그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10억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딱 꽂아놓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한 가지는 아니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좀 지역 업체를 좀 포함을 시켜라. 지역 업체를 포함을 시켜야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 업체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하거나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아지고 지역의 이해도 가장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기술적인 데는 치우치지 말자. 뭐 예약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제주도 가보면 비짓 부산, 제주, 비짓 서울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좀 감성적인 홍보 그런 콘텐츠 쪽 위주로 많이 이렇게 앱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10억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도 완성도를 좀 높이지만 그런 이제 울산의 어떤 그런 사진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감성적으로 울산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좀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손근호 의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네, 소속이시고요. 어떤 내용의 논의가 좀 쟁점이 됐습니까? 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인 이렇게 우리 방인석 의원님이 태화강 하류에 바지락 사업장의 홍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실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 한때 태화강 하류 이렇게 바지락이 전국 바지락 종폐 공급량의 한 70%를 차지할 만큼 우리 그 위상이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지락이 2019년부터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요즘 거의 하나도 없다고. 네. 예. 그래가지고 올해 5월에 또 그 바지락 이제 우리 바지락 어장 복원을 위해 가지고 한 성폐 26만 마리를 또 살포했는데 현재 진흥망으로 올 뿐 이 바지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지락이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어장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우리 방희섭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예.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가벼이 넘길 문제는 아니기에 좋은 지적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복원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태화강 하류에 바지락이 살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울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 전국에서 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 뭐 다른 의원들 제안하신 것 중에 시청자들이 좀 특별히 아셔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목 수준에서 한두 가지씩만 짧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남았습니까? 네, 뭐 저희는 이제 홍유준 저희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이제 울산대 의대 완전한 울산 환원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사실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명희 부위원장이 사실 시티 투어 버스가 지금 매일같이 돌고 있는데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티 투어 버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라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영애 위원회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처우가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손 의원님도 뭐 또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상권위원회에서 사실 또 이제 버스 노선 개편에 관련 얘기가 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우리 김종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문제가 정말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차별 없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의료기관에 소명을 다한 그 병원에는 정말 고맙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명을 다했지만 그런 병원비 자체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 병원이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이슈를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보완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신 우리 김종훈 의원님한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또 상대 당에서 칭찬해 주셨는데 준비 안 하셨습니까? 네,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울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종훈, 손근호 두 울산시 의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을 좀 살펴보면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입되는 이 예산안 심사, 두 분께서는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예. 사실 그 행정감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예산안 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예산안이든 행감을 하냐면 뭔가의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따져서 이거를 시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 저희들 의원은 4년 하고 사실은 이제 또 가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 울산시청의 직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정말 올바른 시스템 또는 올바른 어떤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그 매년 집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때 과연 이 새로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다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하게끔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측면으로 많이 모든 사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 2년 동안도 몇 개를 좀 제가 발굴을 해서 같이 개선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올바른 예산안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한두 개, 세 개 작더라도 저는 그게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의원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 손근호 의원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같은 정당인 시장님에 대한 이런 비난이나 비판이 좀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소수 야당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복지 증진에 이렇게 부합하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정말 맞는 예산인지 또 시민들에게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산들이 아닌지 뭐 효율성 있는 사업들인지 좀 중점적으로 보려 하고요. 다만 이제 여야 의원의 수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울산시에서 뭐 예산 삭감은 울산시에 대한 예산 삭감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대한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 삭감 역시 사실 민주주의 원칙 우리 의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불필요한 울산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게 삭감만 낸다 하더라도 그 뭐 너무 교육청이 과도하게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실 이것을 막아내기가 정말 뭐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다수결로 하니까요. 네. 하지만 뭐 의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명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의 필요성, 불필요한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의회에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뭐 18일에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뭐 4개월 만에 치러진다는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파벌 다툼, 시의회 파행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앞으로 좀 어떤 걸 고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야당인 손 의원님부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민선 8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의장 선거로 인한 소송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파벌 다툼으로 정말 울산 시민들에게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행으로 가게 된 원인이 저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자리 싸움 때문이라 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이런 욕심, 불신, 불만들이 불러온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뭐 어떤 자리를 할 때는 다선 우선, 뭐 전후반기 연임 자제 등 암묵적인 룰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 뭐 조례나 뭐 규칙 등으로 명문화시키기에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나 이렇게 대화로 풀어내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사실 저희 민주당과의 이런 대안은 사실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렇게 통보로 이루어지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의총 과정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상호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사실 상황이 계속 이제 뭐 의총을 하면은 상호간의 파벌끼리 서로 주장을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지금 소리만 들려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반기 의장 선거는 어떻게든 마무리는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상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민선 파기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회복이 좀 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사실 이게 내 욕심만 주장하고 밀어붙여서는 결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서로의 각자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울산 시민만 보고 가자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이 민선 8기 내내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하셨는데 우리 여당 김종훈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뭐 촉발된 뭐 원인 제공을 한 여당의 입장으로서 뭐 특별히 뭐 시민들한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뭐 의장이 있든 없든 사실 오늘 보셨듯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당이라서 그런 게 야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시의원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럼 작년, 지난번 7대 때, 6대 때, 5대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선배 정치인들한테 여쭤보면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치인들, 그들의 어떤 욕심, 개인적 이익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사실 이건 뭐 지방 정치든 중앙 정치든 저는 뭐 동일하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민들, 국민들을 보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은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선 8기 울산 행정에 대한 중간 평가와 미래를 위한 재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의회의 역할, 이렇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 탓에 실망하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을 포함해서 22명의 울산시의 의원분들이 남은 기간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